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상을 했죠. 아, 이번 탄핵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칠 것이다. 왜냐하면 8년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회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살아 돌아오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자포자기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첫 번째 뉴스는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이걸 좀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요거 한번 언론은 기사를 좀 띄워주실래요? 데일리한 기사인데요. 데일리한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30% 회복. 한번 이 기사를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사실 뭐 여러분, 여론조사를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12월 3일 그러니까 불과 지금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고 지금 3주째입니다. 3주째. 3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4주째가 되는군요. 그런데 그 사이에 참 대한민국이 다이나믹 코리아인 것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장성들이 구속되기도 하고 장관들이 탄핵되기도 하고 또 뭐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 구속돼 있어 지금 동부구치소에 있고 등등 이런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실 관심사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상을 했죠. 아, 이번 탄핵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칠 것이다. 왜냐하면 8년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 나온 것이 데일리안에 나온 오늘 아침 기사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회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여론조사는 지금 현재 나온 수치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지율 같은 경우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런 추이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안 나온다고 20% 겨우 된다고 어떤 신문에서는 이제 10%대로 추락했다고 그 박스권에 묶여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런 식의 비판 기사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불과 한 달하고 두 달 사이에 특히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그럼 더 내려가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언론 보도가 맞았다면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그래픽을 조금 화면을 좀 밑으로 내려보시면 그래픽이 하나 나옵니다. 저기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가 30.4%. 이틀 전입니까? 펜앤마이크가 조사한 거 보면 31.5%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0%를 뚫었다는 게 지금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 초반에 있던 지지율이 지금 한 3주 만에 한 달 사이에 특히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나서 30%로 올라가서 뚫어버린 거예요. 30% 벽을.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결국 여론조사 대상은 국민들이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의 저런 폭거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식상해하고 실망했다는 그 반증입니다. 반증. 이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는 사람들 내용을 보면 지역별로도 보면 재밌어요. 내용이. 꼭 그래픽을 그대로 두시죠. 지역별로 보면 부산, 울산, 경남이 39.4%입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한 9% 정도 높은 거죠. 서울이 31%입니다. 서울이 31%.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별로 없다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31%까지 치솟았는데 한 10% 이상 올라간 거예요. 이게 올라버린 거예요. 인천, 경기 마찬가지입니다. 26%인데 한 10% 가까이 올랐고 광주, 전남북, 즉 호남 지역도 21.8%입니다. 그리고 충청 지역, 대전, 세종, 충남북 32%. 이 평균을 넘죠. 대구, 경북이 37%로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아, 이번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국회 가결, 이 사태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쪽으로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참 기이한 현상입니다. 특히 나이대로도 보면은, 연령별로도 보면은 2030, 5070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 4050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그래픽을 한번 더 보여주시죠. 방금 그 신문을 보시면은,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잘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밑에 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빨간색, 그래프가 국민의힘 지지율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12월에 23%까지 급락했던 저 지지율은 비상계엄 나기 전의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저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의 20% 초반까지 떨어진다. 일부는 거의 10% 선까지 떨어진다. 곤두박질 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가 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순간, 그 이후로부터 3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지율이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11월 달에 37%였다가 비상계엄 터지기 전까지 거의 12%, 13% 빠지던 지지율이 갑자기 30.3%로 반등하고 있는 거. 저게 국민의힘 지지율인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저렇게 마찬가지로 간다는 거죠. 반면 저 민주당 지지율 한번 보세요. 파란색 보세요. 파란색 보면은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가파르게 올라가던 지지율이 둔화되고 있죠. 이게 민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민심. 국민들은 대통령을 저렇게 궁지에 몰아넣는 민주당 행태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돼 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지 여론을 더 얹어주고 있는 거죠. 지지표를 더 얹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야, 너희들 너무 심해. 너무 심한 것 같아. 이러면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둔화되죠. 조금 더 지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많이 탄핵시켜버리면 민주당의 저 상승 그래프는 꺾어질 겁니다. 그렇게 가능성이 보여요.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는 더 두드러지게 나오겠죠. 이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2016년 기사가 있는데, 조선일보 기사가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그때 2016년 탄핵 사태 났을 때 지지율이 몇 %였던지 아세요? 9%입니다. 9%. 심지어 7%짜리도 있었어요. 그거 한번 검색이 되시면은 한번 올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탄핵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왜 올라가느냐? 왜 8년 전하고 왜 이렇게 다를까? 이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방송하면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와 현재 2024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는 이 펀더멘털이 다릅니다. 펀더멘털이 다릅니다. 어떤 그런 펀더멘털이 다르냐? 이게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사태 나고 나서 오히려 올라가는 이 기이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초반에 지지율 엄청 높았잖아요. 근데 탄핵 사태를 맞으면서 지지율이 거의 9%, 7%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이건 국정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이전에 민주당이 장관을 탄핵했거나 이런 거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미 민주당 쪽에서 거대 야당의 의석수를 무기로 앞세워서 장관들 탄핵하고 등등 22번째, 그리고 저기 보세요. 저기 보시면, 이게 몇 년도 기사죠? 2016년 11월 11일까지. 예, 자, 보세요. 저기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5%, 완전히 처참한 수준이죠. 저기 보면 파란색이 보면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저게, 그죠? 그러니까 2016년 11월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극에 달하고, 결국 2017년 3월입니까?
3월입니까? 그때 결국 탄핵 심판에서 파면되죠. 그 과정입니다. 그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과정이 그 앞에 지지율이 보면은 29%에서 시작하는 거죠. 10월 첫째 주가. 그 전에는 더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사태를 맞으면서 지지율이 폭망했죠. 폭망하면서 결국 파면돼 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올라간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 다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펀더멘털이 달라서 그러는데 첫 번째 펀더멘털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펀더멘털 이건 저 개인의 내피셜이 아니고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펀더멘털은 대통령 본인이 이번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법적인 쟁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1전선을 이미 만들어버렸어요. 즉 자기가 올라가서 싸울 링을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 아니죠. 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서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도와줘야 되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특수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형사소송법의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자신이 직접 변론하겠다고 하잖아요. 자신의 변호인단도 물론 같이 가겠지만 본인이 직접 스스로를 변론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나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이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변론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큰 신뢰를 주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전선이 있고 두 번째 전선은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 한동훈 체제가 끝이 나고 이제 권영세, 권성동 체제가 지금 들어오잖아요. 근데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번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적이고 공격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이 들었을 때는 저렇게 싸우면 성산이 있어 보인다. 저렇게 싸우면 되겠네. 민주당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원사이드하게 너무 편파적이고 자의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전선, 2전선이 돌아가니까 3전선인 광화문 집회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8년 전하고 비교해 봅시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막판에는 공중파조차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정모 씨라는 유튜버를 청와대로 오라고 해서 거기 대담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정모 씨 유튜브를 그 사람 보는 사람들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대국민 담화, 오늘도 어떤 그 대국민 담화 형식의 메시지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뭐 SNS에 올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소위 말해서 복싱이 벌어졌을 때 관중들을 상대로 내가 여론을 설득하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그 차이가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밀리지 않고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전, 여론 전쟁을 하겠다. 이걸 선언한 점은 이번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억울하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 여러분들도 알지 않느냐. 민주당의 저 의회 폭주 정도를 넘어선 브레이크가 터져버린 저 폭주하는 기관차 저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 내가 법을 어긴 게 뭐가 있느냐. 헌법 제77조를 어겼냐. 비상계엄 2조 2항 4항 5항 9항 11항을 어겼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말이 그럴듯하군. 일리가 있구만. 설득력이 있네. 이러면서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광화문에 쏟아져 나오는 한 200만 규모의 사람들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언론 보도에. 이게 이렇게 1전선, 2전선, 3전선이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려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변론하러
아마 27일이 처음에 첫 변론 기일이죠. 내일이죠, 내일. 내일 본인이 직접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와서 직접 변론을 한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그걸 기자들이 듣는다. 기사를 쓴다. 생각해 보세요. 현직 대통령 입에서 어떤 폭탄 발언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가령 선관위 이야기 나올 수도 있죠. 지금 뭐 이데일리 오늘 제가 뭐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스카이 이데일리 보도 보면은 당시 그 선관위 연수원을 그 계엄군이 들어갔을 때 출처불명의 한 100여 명이 무슨 연수를 받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수상하다는 기사도 있잖아요. 외국인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기사도 있고. 아마 그 기사 한번 올려줘 보시긴 할래요. 스카이 이데일리에 보면은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연수원을 들어갔는데 그때 사실 중앙선관위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 연수원 또 한 군데 세 군데를 갔잖아요. 국회보다 더 많이 갔습니다. 근데 그 연수원 건물에 심야 시간에 무슨 교육을 받고 있더라. 또는 그 사람들이 상당부 한 100여 명 있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있었다. 뭐 이런 기사가 떠 있어요. 근데 선관위에서 그동안 이거를 공식적으로 밝혔나요? 기사화 되지 않고 있죠, 지금. 왜 그러냐 이거지. 수상한 점이 많죠. 그래서 기사가 준비되면 떼어주세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소 나와서 스스로 변론을 할 때 선관위의 문제점, 대국민 담화에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작년 10월 10일 국정원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이죠. 선관위 서버를 해킹이 아주 용이하게 되어서 다 뚫리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시시콜콜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내 표가 이렇게 해서 도둑 맞았던 거야? 이런 심증이 굳어지면은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 일 또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지금 뭐 돈봉투 사건으로 많이 지금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일부는 구속이 됐죠. 이거 외에 민주당 국회의원 관련 또 어떤 범법 사실이 터져 나온다. 예를 들자면 왜? 현직 대통령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문재인이었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또는 뭐 이명박 대통령이었든 뭐 박근혜 대통령이었든 노무현 대통령이었든 간에 현직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으로 받쳐주는 그 정보 보고를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 사람 입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내가 이러한 팩트들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본인을 변론하기 시작하면 그거를 국민들에게 이제 알리는 언론 보도가 잇따를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폭탄 발언이 터질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지층이 더 콘크리트처럼 더 세질 수가 있어요. 지지율이. 그럼 지지율은 지금 30%를 뚫었는데 더 밀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참 기이하다. 저겁니다. 김태형 칼럼. 선관위 연수원에 들어갔는데 중국인 해커 부대 90명 누구인가? 저 기사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저도 이제 오면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온다. 예를 들자면 선관위 연수원에 중국인 출신의 해커 부대가 왔었다. 무슨 교육을 했다. 누구를? 한국 선관위 직원들을. 이거 어떻게 이야기하실래요? 이거 만약에 사실로 확인되면 지금 저분이 쓴 거를 제가 아직 다 못 읽어봤기 때문에 이런 게 만약에 사실로 확인이 된다. 중국인 해커들이 대한민국 선관위 직원들을 연수를 시켰는데 뭘 가르친 거지? 거기에 대한 답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이야기한다. 이거 뭐 조정동 기사 안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곧 이제 헌법재판소 심판이 들어가면, 변론이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여론조사가 상당히 이거 참 재미있게 돌아간다.
재밌게 돌아간다. 그리고 그 8년 전하고 또 다른 점이 또 있어요. 8년 전하고 또 다른 점이 뭐냐? 8년 전에는 아투TV 같은 유튜브 채널이 없었습니다. 8년 전에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뭔가 좀 알고 싶은데 기존의 기성 언론, 그 레거시 미디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문 용어로 레거시 미디어. 기존의 기성 언론들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광화문에 나오는 촛불 집회만 스포츠 중계하듯이 릴레이 중계를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붉은 악마 응원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국민들 대부분이 아, 박근혜 대통령 이제 살아 돌아오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자포자기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보시는 아투TV부터 여러 가지 자유우파 진영의 유튜브 방송이 활발합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반응을 내놓으시겠지만 기성 언론 못 믿겠다는 거죠. 지금은 믿을 수가 없다. 기성 언론은.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본인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람 해놓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도 지금 오늘 조간신문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녹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번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저 폭거, 민주당의 의회 폭주, 입법 폭주가 빚은 대참사가 이번 사건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간신문 기사를 포인트 오브 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다는 거죠. 이 설명을 들은 많은 시청자들은 아, 윤석열 대통령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구만. 민주당 책임도 크구만. 특히 이재명이를 조기 대선 열어가지고 빨리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저 민주당의 집권 야욕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구만. 이걸 일반 시민들도 이제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보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큰 변화죠. 8년 전에는 참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억울하다 싶을 정도로 원사이드하게 일방적으로 비난받고 파면되고 완전히 쫓겨나버리는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뚫었습니다. 큰 변화죠.